스티브 잡스와 인도 여행. 한때 대한민국에 불어온 인문학의 열풍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모든 기술을 포기해도 좋다는 말은 인문학의 가치를 대변하는 명언으로 인용되었고, 수많은 학부 과정에서 인문학과가 사라지는 와중에도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들은 연일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유학생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아로 성장한 스티브 잡스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이후 영성과 깨달음에 심취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인도의 고승 유가난다가 저술한 어느 요가 수행자의 자서전은 노트북에 저장하여 매년 한 번씩 읽어서 유명해진 책입니다. 이외에도 일본 승려 스즈키 순리의 선심초심 등 동양 종교, 특히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 그룹 비틀즈의 인도 여행 소식에 영향을 받아 인도 여행을 꿈꾸었고, 이를 통하여 인생관이 달라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인도가 배낭 여행객들의 성지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한 계기는 1968년 비틀즈의 인도 여행부터입니다. 당시 비틀즈는 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지만 그 정상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작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하여 의지한 것이 약물과 각성제이었지만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때 조지 해리스는 인도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인도의 명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명상의 성지 인도 리시케시로 떠난 것입니다. 리시케시는 인도의 성지였습니다. 겐지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곳은 히말라야로 들어서는 입구인데,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여름에 머물던 수행자들이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하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수행의 오랜 전통이 남아있던 장소이다 보니 수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왔고, 인도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요가를 배우고 명상 수련을 하기 위하여 자주 찾는 명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생활을 폴 맥카트니는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했다. 그 뒤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 명상을 한 뒤 점심을 먹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은 음악회를 즐겼다. 스승인 마리시 강의를 듣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명상하는 게 다였다. 비틀즈는 명상과 평화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약물과 각성제를 모두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적 영감을 얻어 2달 동안 총 48개의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비틀즈의 대표적인 명곡 블랙버드, 줄리아 등은 인도에서 작곡한 노래입니다. 2001년 폐암으로 58세에 사망한 조지 해리슨의 장례식은 유언에 따라 겐지지강에서 힌두교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은 3일간의 장례식을 보기 위하여 겐지지 강둑에서 기다렸으나 정작 장례식은 의외의 지역에서 조용하게 진행되었고, 해리슨은 마분지관에 넣어져 화장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해리슨은 사망 3개월 전 인도를 조용히 방문하여 겐지지강에서 목욕을 한 다음 힌두교 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갔다고도 합니다. 아내에게는 겐지지강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 의미를 영혼의 여행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리드 대학을 자퇴하고 집에서 칩거하던 잡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당시 인기 있던 게임 회사 아탈리로 찾아갔습니다. 잡스의 유일한 상사로 기억되는 사장 부시넬은 어느 날 직원이 급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웬 히피 녀석이 샌들을 신고 회사 로비에 들어와 일자리를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채용해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들어오게 할까요? 라고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부시넬은 한번 데려와 보라고 말한 뒤 면접 후에 돈 랭이라는 엔지니어와 함께 일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잡스는 유능했지만 동료 직원들과 트러블이 심했습니다. 랭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그를 내보내기를 원했지만 부시넬은 잡스의 근무 시간을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 근무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얼마 후 아탈리사의 게임기를 수입한 독일의 뮌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즈음 잡스는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에 있는 그의 마음속 스승을 찾아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아탈리사는 타협점을 찾아 잡스에게 독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는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얼마 후 독일에서 아탈리사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잡스가 불황자 차림에 냄새도 나고
무례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아탈리사는 질문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러자 독일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19세기 잡스는 1974년 인도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기억하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걷던 중 종교 행사를 목격했습니다. 힌두교의 영적 스승인 바바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바바를 찾아가 존경을 표시하고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바바가 다가와 큰 웃음을 터뜨리고 내 팔을 잡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이 이 성자를 단 10초만이라도 보기 위해 수천 킬로를 오는데 나는 단지 먹을 것을 구하려다 우연히 그를 만난 것입니다. 30분 동안 정상에 올라 그곳 작은 샘에서 내 머리를 물로 적시고 면도칼로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순례 경험은 잡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잡스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마을과 사무실을 인도 사람처럼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잡스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터득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관과 경험적 지혜의 힘입니다. 잡스는 인도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보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직관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관력은 세계 누구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구에서 추구하는 이성적인 사고는 인간 본연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인도의 다양한 모습을 7개월간 직접 순례한 이후 칼 막스와 님 바바가 이룩한 것보다도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인류에게 베푼 혜택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잡스에게 인도 여행은 실생활에서의 개선이 혁신적인 이론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췌장암으로 56년의 삶을 마감한 잡스는 소망대로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비틀즈에게서 영감을 받고 감행한 인도 여행에서 받은 감동을 지속시킨 것에서 출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